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름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S&P 기업 가운데 11%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동 리스크와 국제금리 급등과 같은 악재를 좀 소화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가 파란색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81% 그리고 코스닥은 1.49%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우선은 빨갛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하면서 2,440.17포인트, 코스닥은 0.13% 오른 811.62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 직후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삼성전자 0.15% 상승하면서 67,4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장에서 삼성전자는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상반기에는 감산, 그리고 연말에는 증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 둔화로 인해서 감산에 들어섰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메모리 증산에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DDR5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1.29%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6%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92%, 약 1%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79%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0.8% 그리고 LG화학이 1%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증권사가 모두 목표가를 줄지어 낮추기도 했습니다. 한때 황제주 반열에 올랐었던 LG화학, 2021년 1월 이후로 주가가 반토막났다라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가 급락 이후에는 미래 사업의 이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떨어졌던 탓인지 오늘 1.36% 급등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0.78% 그리고 기아는 0.72%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0.41%, 2.99%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3분기 어닝 쇼크에 장 초반부터 어제는 4에서 5%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0.41% 그리고 에코프로는 3% 가까이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는 1.23%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NF는 0.63% 밀리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5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1.29%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63%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알테오젠과 펄어비스는 각각 0.16% 그리고 3.2% 하락한 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이 0.91% 상승하면서 122,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지금 최근에 연속 사고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휴원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8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죠. 근데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가 이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이 영업이익은 지금 150억 이상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정도 수치면은 작년 대비도 거의 700% 가까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떨어질 거라는 예측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휴원스에 대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상이나 이런 신약개발 이런 것보다도 지금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에스테틱 또 이제 저만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소비 경기나 이런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는 이 제약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3분기 때는 여러 가지 보틀링 促신에 대한 이 판매 계약도 중요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추석 때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실적 추정치 낮아진다고 했을 때도 이 영업이익률은 지금 10% 이상 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휴원스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우려나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광고 선정비나 지급 수수료 이런 비중이 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분기 때 그러니까 추석 연휴로 인해 출하하지 못했던 그 물량이 이 4분기 때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게 마취제죠. 이 마취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저만제 가격 상승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 휴원스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수출 물량 본격화 4분기에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네요. 휴원스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지트로닉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지금 최근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 전력 변환 장치 기업이죠. 지금은 이 앞에 전방 산업이 통신, 전기차, 그리고 방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통신용 전원 공급 장치나 이 기지국용 어떤 정유기를 주력으로 좀 생산했던 상황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전력 변환 장치 이쪽에서의 매출의 그 비중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은 전기차 쪽도 그렇고 최근에 좀 방산 쪽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기관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인버터, 컨버터, 이 부분은 어떤 모든 산업 쪽에서 좀 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어떤 경기에 대한, 지표가 좋아질수록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좀 가봐야겠죠. 근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났던 상황인데, 특히 이제 친환경, 이 차가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인버터나 이 컨버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서 수출 비중이 18% 수준이지만 올해 1분기부터 24%까지 올라왔죠. 그만큼 이지트로닉스의 수출에 대한 비중은 전기차 쪽에서의 그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과정이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통신 쪽에서의 이 수출이 이 비중이 좀 많이 큰 건 사실인데,
어떤 제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존 투자가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 중계기 쪽에서는 이 수요는 그나마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수주는 좀 계속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유지. 10월 1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소폭 오름세로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환율은 내려갑니다. 1,349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6달러 선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음식료와 비료 그리고 LPG, 정유, 도시가스, 자원개발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성에너지와 큐로홀딩스는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 16거래 연속해서 순매도를 보여줌으로써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 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면서 지금 외국인의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러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지금 개장 직전에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더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0.88% 상승하면서 2,457.68포인트, 코스닥은 1%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11% 상승하면서 819.5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 그려주면서 강한 모습으로 시작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SK하이닉스입니다. 0.4% 상승하면서 현재가 124,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쌍두마차로서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와 디램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업황 기대감이 있습니다. 0.4% 상승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발 수혜도 역시나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시초부터 1.51%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장에서 카카오가 조금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콩 IB 두 곳에서 560억 불법 공매도가 금감원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이 당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카카오와 호텔신라가 꼽혔었는데 최근 이 때문에 주가가 더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1.51%, 1% 넘는 강세에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LS 네트워크스입니다. LS 네트워크스 지금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그렇고 LS 전선 아시아가 이 두 종목은 월요일장에서 상한가 진입하면서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었었죠. 베트남 해저 터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LS 네트워크스는 9% 넘는 급등세지만 다만 LS 전선 아시아는 1% 빠져나가는 모습, 지금 1% 빠진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0.26%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구석유가 0.24% 하락합니다. 한국석유는 0.18%. 최근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전쟁에 대한 여파로 이 석유 가격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흥구석유 오늘 시장에서는 0.24% 그리고 한국석유는 0.18% 하락하고 있고요. IMT가 지금 보합권 그리고 빅텍이 1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의 흐름이 좋은데 빅텍 오늘도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포시에스가 0.51% 상승하면서 지금 2,940원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3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관심 종목 1위에 올라와 있네요. 0.6% 이렇게 올라와서 67,700원 정도에 있고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다시 장 초반에 강합니다. 어제 아주 홍역을 겪었죠. 실적 부진에 쇼크까지 나오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다 나빴는데 에코프로가 장 저점에서 좀 회복을 하면서 끝나가지고 오늘도 아침 초반에는 그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 나오면서 흥구석유, 석유 관련되는 제품들 하는 데들이 지금 주가들이 계속 관심권에 있었는데 오늘은 뭐 마이너스권으로 시작을 하고요. 빅텍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쟁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10% 강세를 이어갑니다. 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전체적으로 1%가량의 이제 반등세죠. 그래서 오늘도 관심권 4위, 6위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성에너지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홍구석이도 그렇고 빅텍도 그렇고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쟁 관련해가지고 묶인 이런 테마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어제 좀 주가가 좀 밀렸죠. 오늘 보니까 시총이 이제 2조 7,700까지 이렇게 왔네요. 어제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2.7%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쩔지 이따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BM도 2.5%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 올라가고 에코프로 BM도 2.5%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위권으로 가서요.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밀려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강보합으로 약하게나마 11위권에 여전히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S전선 아시아, SK하이닉스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1,535계약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크게 뭐 사는 게 없어요. 코스피에서 178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138억 순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팔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관도 외국인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큰 변동은 없다. 이런 와중에 코스피는 0.8% 올라가고 코스닥은 1.1% 강력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은 사자가 아닙니다. 98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0.7%, 0.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로 지금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3억. 삼성전자보다는 좀 작지만은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54억 정도 장 초반에 나오면서 마이너스 0.16%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조금 밀렸다가 오늘은 1.1% 프로그램은 약하나마 5억 정도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현대차 자 1%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5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 주가 흐름이 참 재미있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많이 내렸었죠. 근데 오늘은 반등이 더 큽니다. 2.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둘 다 순 매도입니다. 29억, 30억 넘어갔네요. 73억 순 매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포스코 DX도 77억이나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약합니다. 1.46% 반등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전쟁 관련주죠. 방산이니까 아무래도 25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2.5%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 중에서는 관련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르는 느낌이네요. 셀 업체 중에서 3.5% 그 저변에는 18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관심 있는 주식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8억 정도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SY 오늘 26억의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3.3%. 흥구석유는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만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로보틱스 쪽이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었죠.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약간 들어오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의 지금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로그램 순 매도 1, 2위에 있고요.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강했죠. 어제도 뭐 장 밀리는데도 한미반도체 강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로 70억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8%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73억 순 매도 하고 있지만 플러스 0.8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HPSB 아무래도 주가가 좀 밀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응이 약하게 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가 조금 밀려내려고 같이 좀 약하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주인 한미 반도체, HPSP 전체적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슈도 있죠. 엔비디아 GPU HBM 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좀 좋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이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쪽에서 뭐 DRAM 가격도 뭐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재고 조정 뭐 감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디램 가격을 또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증명이 되는 현재 좀 분위기라서 우선 지금 기본적인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빨리 올 가능성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되어 어떤 실적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HBM 쪽은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이제 시장을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별화나 어떤 경쟁력을 지금 점점 입증을 하고 가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전방 기업들의 이 AI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 전체가 시장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또 투자 심리를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본다고 하면은 이 PBR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랜드 쪽이죠. 랜드 쪽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언제 좀 앞당겨질까에 대한 물음표 여기지만은 그래도 뭐 바닥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저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 관점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좀 한미반도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 2.4%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 종목을 쭉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반등 폭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두산이 4%, 레인보우 4.9%, 오늘은 유진 로봇 7% 이렇게 오르는데 어제는 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총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2조 8천 정도 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조 7천 이제 대장주가 바뀌었죠. 자, 오늘의 반등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이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에 대한 느낌이 많이 좀 크고요. 물론 이제 로봇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로봇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곧 어떤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분명히 빨리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로봇 쪽에서의 이 투자는 이 기술력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로봇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게 좀 그 일종의 이제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한테 투자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로봇 관련주들한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미 좀 그게 주가에 좀 선반영 됐던 상황이라서 지금은 현재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고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상장한 이후에 약간 좀 상장 전에 기대감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이 단기 매매하는 그런 쪽에서의 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더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이 상장한 주가가 좀 많이 차익에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저는 약간은 좀 실적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아니죠. 내년 상반기 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을 때 어떤 그 저가 매수로 접근한다라는 것보다도 우선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로봇주에서도 이 주가를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는 있겠죠. 특히 협동 로봇과 또 이제 휴머노이드 이게 관련된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주에 관심은 가지되 조금 그 실적에 좀 바탕을 해서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이제 긴장 고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종목들이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흥구석유, 빅텍,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휴니드 뭐 이런 이제 전쟁 관련돼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특히 중소형주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주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산주들 뭐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방산주들이 이제 시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과정이 좀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방산주들 수주를 받는 기업들은 이 방산주 중에서도 이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들이죠. 대체적인 두세 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스, 석유, 여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랑 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방산주들,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국방비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이 대형주, 현대로템, 뭐 이런 관련 한국항공주 이런 기업들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한테 이 변동성이 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손절가나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방산주들도 그렇고 이 변동성이 심했죠.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오래 갈 가능성,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종목별 선별한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형적 유저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으로 치킨을 튀길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전쟁 관련 테마도 급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내에서도 좀 눌렸을 때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 방문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부분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흡수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 상황이 일단은 좀 오전장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장에서도 좀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좀 이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뭐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포를 일단은 좀 세게 당겨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반발 매수 심리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초반에는 강한데 이게 외국인이 지금 이제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17일자에 팔자 흐름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좀 변동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월말까지 매크로적인 지표들 그리고 연준들의 발언들이 정말 이렇게 빼곡빼곡 좀 차 있거든요, 일정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뭐 지표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의 예비 자금들은 좀 마련을 해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유의미하게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보려면 적어도 3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전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발 실적 기대감과 최근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17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하나하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지표도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LS 네트워크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요.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었던 LS 네트워크스. 다만 투자 경고 예고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2위는 메타랩스. 패션 회사인데 지금 9%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삼성 SDI.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상용화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내 개발 라인을 만들고 울산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고요. 4위는 휴니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 속에 이스라엘 방산업체향 장비 납품 이력 부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1% 넘는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5위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한국파마, 약효 지속 치매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대차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3위는 머큐리,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죠. 4위는 플리토, 중동 시장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AI 학습 언어 데이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5위는 마음 AI, 엔비디아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AI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협력 역시도 강화하겠다는 내용 전해왔네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삼성 SDI가 4.67%, LS 네트워크스 3% 오늘도 강하고요. 유진투자증권 5%, 휴니드가 여기서 지금 1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 홀로 메타랩스가 4%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볼까요? 네, 휴니드를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종목을 열심히 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차익에 대한 좀 매물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이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사실상 한 2주 정도의 거래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뭐 상방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좀 시세가 어느 정도는 분출이 된 게 아닌가.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뒤로 거의 100% 이상이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확전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주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좀 확정을 짓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주들로 한번 관심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방산주들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수출입은행에서의 이런 좀 자금 조달 제한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2차적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한도가 6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그림에서의 이런 좀 대기업들의 수주를 좀 원활하게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뭐 빅텍이나 스페코, 뭐 휴니드 이런 좀 작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납품 이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조금 이 종목이 전거래에도 상당히 좀 차익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미국 정도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실적주들이 좀 움직일 거거든요. 뭐 장초반도 보니까 뭐 일부 화장품 뭐 종목군들 그리고 아니면 변압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의 좀 주목도가 실적으로 다시 옮겨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땐 테마로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휴리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테마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파마 25%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근접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리토가 3%,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1%, 머큐리 3%. 자, 여기서 마음 AI만이 나홀로 4%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는 플리토를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눌리긴 했거든요. 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눌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랑 뭐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중동발 진출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말풍선이라든지 언어 부분에서의 좀 사업 영역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챗 GTP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좋아질 때마다 사실상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게 재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도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쪽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기업들의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전쟁이라는 이런 이벤트, 특히나 그 전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서학 게임들 안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기조들 자체가 괜히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도 확장이 될 것이고 신규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가장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동발 이벤트가 끝나고 났을 때 곧 또 진출하는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된다면 또 탄력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과격하게 담자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에는 좀 진입이 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플리토 알아봤습니다.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재룡전기 해당 종목을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변압기들이 좀 살짝 지수가 안 좋을 때 조정 나오고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뭐 30%, 40%도 빠졌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0% 언더 정도에서 다 커버가 됐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좀 굵직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전의 위치까지 다 회복이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년 내 최대 사이클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노후 변압기들에 대한 뭐 수요는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년짜리와 40년짜리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또 변압기에 대한 또 수주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또 3분기가 약간 뭐 건설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 살짝은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좀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일도 좀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은 있었지만 PPI도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 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물론 이 부분도 미국의 이런 대선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별성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유럽 지역만 보더라도 관련된 수요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향후에도 이런 실적 기반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1분기, 2분기 실적들 한번 이제 전자공업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이익이 10,000% 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 자체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기말 대비했을 때는 3배 정도 성향을 또 확대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장기 투자할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수익금이 이제 잉여업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적의 기조가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좀 밑에서 기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안 왔기 때문에 수주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오고 업황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봐라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변압기 관련주죠. 미국, 유럽 지역에서 변압기 수주에 대한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배당 매력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매수 전략과 함께 우리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일선 부분에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보고 있는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36,000원 정도까지도 상방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한 30% 이상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밴드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인데 지금 4% 넘게 올라가면서 26,300원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 있죠.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6,000까지 터치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인데 오히려 이 시기에 손절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다음 따라가 말아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HPSP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에서 지금 HBM 쪽 그리고 일부 특수한 이런 진입 장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압 어닐링 이제 전문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OPM이 50%가 넘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탐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특허를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세 공정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많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향후 이제 이런 업황 자체가 미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수혜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탈 기준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낸드와 디램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 확보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실적적인 반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아무래도 높은 기술력 기반으로 좀 상승
폭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LPDDR 계열이라고 해서 속도 부분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계열 부분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나노 이하에서는 이런 좀 초고압 미세에 대한 공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좀 수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따라가봐라 종목은 HPSP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기관이 5거래를 연속 담고 있고요. 낸드와 디램 쪽에서의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갖고 있습니다.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고 높은 기술력 기반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매력적인 부분인데 자 그럼 가격 전략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현재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상관은 없긴 하지만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이게 지수가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으로 좀 잡기는 했습니다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이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기술력도 뛰어나고 업황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차 매수 밴드 정도로 설정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가 0.59% 내려가면서 33,900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39,400원, 손절가는 27,000원이지만 여기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더욱더 집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우선 화면을 통해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차익 매도 집중, 카카오 마이너스 46%. 지금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카카오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가 일본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10월 6일에는 최저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기사를 통해서 나왔었죠. 카카오, 개미들 의심이 맞았다. 홍콩 IB 두 곳에서 560억 불법 공매도. 이 홍콩에서 글로벌 IB 기업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 금감원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두 가지 종목이 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위가 카카오고 2위가 호텔 신라 이 두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카카오 사실 이전에는 정말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줄을 잃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한두 달 전이었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보였던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두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아직은 더딘 회복 시그널, 지금 해당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반등이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이 헤드라인에 장착해 있고요. 거래형 매출, 선물하기 증맥 비중 확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래도 매력 포인트로 아직까지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최근 추석 연휴가 있었죠. 추석 연휴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하기로 인한 그런 매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세 번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제휴 주차장 증가로 인한 주차 매출이 확대되었다는 부분, 카카오티 역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시면 콘텐츠 광고 분야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고
잡히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 신작 RS7 시에도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게임주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해도 좋을 분야 역시 카카오게임즈뿐만 아니라 게임주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 생각보다 신작에 대한 출시가 지연되거나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역시도 신작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가가 끌어내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대신증권입니다. 광고 회복세가 기대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실적 부진에 컨센서스는 하회할 전망입니다만 지금 본업인 광고와 커머스는 이 성수기인 4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호재도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 실적 성장 추이 및 전망이 담긴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좀 2021년에는 좀 고점을 찍다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소폭의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래프인데 다시 한번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상승 여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모두 매수 의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65,000원, 그리고 64,000원 모두가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12% 하향 조정, 그리고 대신증권 역시도 하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많은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그런 종목으로 오늘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1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50선을 지켜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1.48% 강세 연출하면서 822.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히온스와 이지트로닉스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제로홍 전기와 HPSP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다양한 내용과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